대우건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우건설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중동 휴전 기대 속에서 대우건설이 급등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상승이 단순한 중동건설 수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1분기 영업이익이 69% 증가했고 더욱 중요하게는 원전 중심의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거든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대우건설이 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움을 겪던 대우건설이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6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한 기저효과가 아니라 실제 건축과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아직도 중동 수주 뉴스에만 눈이 가 있지만 여러분이 봐야 할 건 바로 이 실적 개선의 밑바닥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이 단순 일시적 현상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중동 휴전 속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되려 하는 현실. 둘째, 1분기 영업이익 반등으로 보이는 사업 구조의 실질적 개선. 셋째, 바로 지금 단행되고 있는 원전 중심의 조직 개편이 뜻하는 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왜 앞으로 대우건설이 단순 건설사를 넘어 왜 원전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동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휴전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중동 각국의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는 소식들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우건설은 과거 중동에서 손꼽히는 수주 실적을 쌓아온 기업이거든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카타르 도시개발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과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중동 재건 수요는 어떻게 흐를까요? 당연히 과거 성과를 입증한 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건설이 중동에서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건설을 잘하는 기업이 아니라 중동에서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현지 정부와 발주처가 대우건설의 기술과 신뢰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동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입찰 경쟁이 매우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실적과 신뢰라는 무기가 있으면 그만큼 수주 기회가 앞당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동 대형 인프라 수주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동 수주가 대우건설의 실적을 어떻게 바꿀 것 같은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주액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9% 올랐다는 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작년의 부진을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한 푼 한 푼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 사업의 원가율이 나아졌거든요. 지난해 원가 압박으로 고생하던 대우건설이 올해는 시공 효율을 높이고 자재비를 통제하면서 실제 이익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기초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성장 골조를 세우는 단계인 거죠. 더욱 중요한 건 이 개선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 구조 개선을 이해하려면 지난해가 얼마나 특이한 해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손실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준공 단계를 맞으면서 이익을 깎아먹었던 거죠. 마치 여러 건설 현장이 동시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원가를 정산하는 상황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미 손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완료됐고 새로운 고수익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실적 개선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조직 개편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싼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여전히 대우건설을 중동 건설사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이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원전 중심의 글로벌 인프라 사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건설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계약 시점에 대부분 결정되지만 글로벌 원전 사업은 훨씬 높은 부가가치와 장기 계약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진율이 다르고 현금 창출도 안정적이라는 의미죠. 지금 이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시점에 주가가 아직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회가 되는 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단순히 조직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제 수주 파이프라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확장 사업,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같은 프로젝트들이 각각 다른 진척도로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언제 계약으로 체결될까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안보 우려와 탄소 중립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 수주 소식이 높은 확률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촉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대우건설이어야 할까요? 건설 능력만 있어서는 원전 사업에 진출할 수 없거든요. 원자력 기술 보유, 글로벌 규제 대응, 국가와의 신뢰관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우건설은 어떨까요? 이미 국내 원전 건설 경험을 갖추고 있고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글로벌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국가 전략으로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구조적 우위가 있는데도 주가가 아직 이를 온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동 정세라는 게 언제든 변할 수 있거든요. 휴전이 임시적이라면 예정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지연될 수도 있고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수주 임박 시나리오가 연기되면서 올해 매출 기대가 깎여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건설을 당장 팔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원전 수주 자체의 불확실성입니다. 글로벌 원전 사업은 계약에서 착공까지 매우 긴 협상과 규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일정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중동 사업과 원전 사업이 시간차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올해 중동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더라도 원전 수주 소식은 따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리스크가 분산되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중동 휴전 기대 속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가 임박했습니다. 둘째, 1분기 영업이익 69% 증은 단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의미합니다. 셋째, 원전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단행되면서 대우건설은 중동건설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세 축이 앞으로 어떻게 동시에 작동할지가 대우건설의 다음 시나리오를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우건설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 올해 하반기 중동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발표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실적 개선 확신이 더해질 겁니다. 둘째, 내년 초 글로벌 원전 수주 계약 소식입니다. 이것이 체결되면 사업 구조 전환의 첫 신호탄이 되면서 주가의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대우건설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